어떤 우연이 인연이 되기까지 어떤 수많은 것이 우리 사이에서 서로 작용하고 또 과학적으로도 설명할 수 없는 것들이 진행되고 있을까요? 저는 인연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저의 이런 성정을 보고 어떤 사람들은 그저 오지랖 아니냐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하지만 저는 저와 잠깐이라도 함께했던 사람들이 모두 소중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인연이라는 것을 계속 이어가기 위해 또 소중하게 생각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그런 것 중 하나였어요. 평소에는 한산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날따라 승객들이 아주 꽉 찬 지하철이었습니다. 정말 발 디딜 틈 하나 없는 그런 지하철이었는데 그런데 어떤 어르신이 내리셔야 하는데 사람들 품을 헤쳐나오지 못하고 그저 저기 잠깐만 하시면서 내리질 못하시는 겁니다. 곧 지하철은 출발할 것 같고요. 그래서 근처에 있던 제가 소리쳤습니다. 잠깐만요! 여기 어르신 내리신대요. 보니까 짐도 많으시더라고요. 제가 그 짐을 대신 들어드리고 어르신을 모시고 함께 내렸습니다. 아이고, 저 아가씨 덕분에 무사히 내렸어. 정말 고마워요. 아니에요, 선생님. 이번 역이 내리시려고 했던 역 맞으시죠? 응, 맞아요. 아니, 이 시간에 지하철이 이렇게 사람이 많은 줄 몰랐어요. 그러니까요. 저도 이 시간에 자주 지하철 타고 이 지역을 지나가는데 이렇게 사람이 많은 건 처음 있는 일이에요. 이쪽으로 가시면 엘리베이터 나오거든요. 꼭 타고 올라가세요. 나 때문에 내려서 어떡해요? 저는 다음에 오는 지하철 타고 가면 돼요. 선생님. 걱정하지 마세요. 짐 이리 주세요. 제가 개찰구까지 모셔다 드릴게요. 몇 번 출구로 나가야 하세요? 나가면 우리 큰아들이 마중 나와 있을 거예요. 걱정 안 해도 돼요, 아가씨. 정말 착한 아가씨네. 요즘 정말 만나기 힘든 그런 아가씨야. 선생님도. 제가 참하고 싹싹하다는 얘기는 많이 듣긴 들어요. 그렇게 개찰구까지 올라오자 훤칠한 남성이 이 어르신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제가 모시고 간다니까요. 왜 굳이 지하철을 타시겠다고 고집을 부리세요? 기사까지 있으신 양반이. 아니, 내가 타고 싶으면 타는 거지. 그리고 이게 무슨 고생이냐? 이거나 받아. 아가씨, 정말 고마워요. 누구세요? 이 아가씨 덕분에 지하철에서 무사히 내렸어. 너 지하철에 사람이 얼마나 많았는지 알아? 여기까지 앉아서 온 게 기적이다, 기적이야. 선생님, 저는 다시 내려가 볼게요. 조심히 들어가세요. 응, 그려. 정말 고마워요. 윤서가, 너도 인사해. 정말 이분 덕분에 여기까지 왔어. 안 그랬으면 다 이 역에서 내리지도 못했다. 잠깐만요. 그러더니 어르신의 아들로 추정되는 사람이 주머니에서 주섬주섬 뭘 꺼내는 겁니다. 저희 아버지를 도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이건 제 명함입니다. 너무 감사해서 제가 차라도 한 잔 사드리고 싶은데 오늘은 아버지 모시고 빨리 가야 해서요. 이 연락처로 연락주세요. 제 개인 연락처입니다. 부담 갖지 마시고 연락주세요. 오늘 다시 한번 아버지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조심히 들어가세요. 네, 저도 감사합니다. 그렇게 얼떨결에 받은 명함을 보니 법무법인 변호사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아무리 변호사라고 해도 부모님 앞에서는 어쩔 수 없구나. 사실 조금 고민하긴 했어요. 잠깐 어르신을 도와드린 것뿐인데 그 자식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적극적으로 나오는 것도 처음이었고 그리고 무엇보다 좋았던 건 제 연락처를 요구한 게 아니라 자신의 연락처를 주고 저에게 선택의 기회를 준 거잖아요. 이런 매너가 참 좋아 언제 연락해서 차를 얻어 마실까 고민하는 와중에 일이 생겼습니다. 야, 당일에 이렇게 못 간다고 하면 어떡해. 진짜 미안해. 그런데 진짜 어쩔 수가 없어. 너도 알잖아. 우리 엄마 한 번 화나면 진짜 아무도 못 말리고 그 화 다 식을 때까지 얌전하게 있어야 하는 거. 나도 우리 오빠가 이렇게 큰 사고 칠 줄 생각도 못했어. 일단 알겠어. 친구랑 공연을 보러 가기로 했는데 공연 몇 시간 앞두고
갑자기 못 가게 됐다고 하는 겁니다. 몇 달 전부터 예매한 공연인데 말이에요. 이 아까운 표를 버릴 수도 없고 그렇다고 모르는 사람하고 가기는 싫고. 그러다 생각난 사람이 있었어요. 안녕하세요. 저 얼마 전에 어르신 지하철역에서 도와드렸던 사람인데요. 안녕하세요. 언제 연락 주실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 혹시 오늘 시간 괜찮으실까요? 없는 시간도 만들어야죠. 어디로 모실까요? 제가 공연 티켓이 있는데 관심 있으시면 같이 보러 가실래요? 이런 거 취미 없으시면 같이 안 가셔도 됩니다. 아유, 당연히 같이 가드려야죠. 저도 공연 보는 거 좋아합니다. 그렇게 저는 어르신 아들과 공연을 봤고 저에게 훤칠한 남성이었던 그 사람은 남자친구에서 남편이 되었습니다. 진도가 너무 빠르죠? 일남 일녀의 첫째와 이남의 첫째가 만났어요. 똑같이 남동생이 있는 저와 남편은 가족 얘기에서도 많은 부분이 통했어요. 첫째의 서러움과 말 안 듣는 동생과 어떻게 지지고 볶고 싸웠는지, 그리고 저와 남편 모두 문과생이어서 공부 얘기도 통하고 처음에 훤칠하고 잘생긴 외모에 끌린 건 맞지만 함께 할수록 통하는 부분이 많아 결혼을 결심했습니다. 도련님, 이거 드셔보세요. 제가 신혼여행 가서 먹는데 도련님 생각나서 많이 사왔어요. 여기 많이 있으니까 실컷 드세요. 감사합니다, 형수님. 저와 남동생은 2살 차이라 정말 많이 싸우면서 컸거든요. 그런데 남편과 시동생은 10살이나 차이가 나더라고요. 시동생이지만 제 친동생 생각도 나고 또 저랑도 8살 차이가 나다 보니 보면 볼수록 다 큰 성인인데도 애틋한 마음이 많이 들었습니다. 형수님, 저 며칠 뒤 단상에 서야 할 일이 있는데 원고 좀 봐주시겠어요? 네네, 그럼요. 제가 봐드릴게요. 변호사인 남편과 달리 큰 사업체를 운영하는 시동생은 남편보다 더 많은 사람을 만나면서 일을 했습니다. 사업에 대해 저는 잘 모르지만 시동생이 도와달라는 일들은 많이 도와줬어요. 남편과 시어머니, 시아버지가 부탁하지 않아도 형수님 연락만 오면 버선발로 나가 함께 일하고 도와줬습니다. 뿐만 아니라 한식을 좋아하는 남편과 달리 분식류를 좋아하는 시동생을 위해 저는 떡볶이 전문가가 되어 있었습니다. 당신, 나보다 내 동생을 더 좋아하는 거 아니야? 그럴 리가 있어. 당연히 당신이 1등이지. 그런데 도련님 나이도 그리 많지 않은데 저렇게 대표로서 한 기업을 이끈다는 게 너무 대견하잖아. 내 동생 보는 것 같기도 하고. 나는 잘하면서 동생이랑 그렇게 싸우면서 컸는데 이제 철이 들었나 봐. 도련님뿐만 아니라 내 동생도 요즘 그렇게 애틋해. 사실 나도 당신이 종현이 잘 챙겨줘서 너무 고마워. 나랑은 10살 차이가 나도 친형제니까 사실 나이 차이를 그렇게 많이 못 느끼면서 자랐거든. 그런데 당신하고는 8살 차이가 나잖아. 서로 어색하고 불편하고 가족이지만 거리감을 느끼면 어쩌지 했는데 당신이 이렇게 잘해줄 거라고는 정말 나 생각 못했어. 내가 진짜 고마워하는 거 알지? 어디 그 고마운 마음 제대로 보답해봐. 나는 준비됐어. 남편도 그렇고 시동생도 그렇고 사춘기 때 반항 한 번 안 하고 공부만 열심히 하며 자랐다고 해요.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렇게 착한 막내 아들이 결혼을 하겠다고 결혼하고 싶은 여자를 데려왔는데 그 여자가 시동생의 비서였던 겁니다. 비서랑 결혼할 수도 있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당연히 그럴 수 있어요. 저도 처음에 도련님이 자신의 담당 비서와 결혼하고 싶다고 했을 때 일하면서 정들면 연애도 하고 결혼까지 할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그 비서라는 사람을 보자마자 생각이 확 바뀌었습니다. 여자의 직감이라는 게 있잖아요. 제 마음속에서 삐뽀삐뽀 비상이라고 종이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어머님, 아버님. 처음 뵙겠습니다. 인사 올 필요도 없다고 했는데 이렇게 뻔뻔하게 찾아왔구나. 꼭 인사드리고 싶었어요. 저 이거 사왔는데 망고가 아주 맛있게 익었다고 하더라고요. 한번 드셔보세요.
제가 깎아올까요? 부엌이 저쪽이네요. 어딜 들어가려고 해? 이건 일단 여기에 놓고 돌아가렴. 엄마, 이 사람이 생각해서 사온 거잖아. 예쁘게 봐주면 안 돼? 너는 됐다. 이따가 얘기하자. 일단 알았으니까 오늘은 돌아가렴. 다음 주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다음 주에도 올 필요 없다. 인사는 오늘 받은 걸로 됐으니 다시는 안 만났으면 좋겠구나. 아버지까지 왜 그래? 너 정말 어머니 아버지가 왜 이러시는지 몰라서 묻는 거야? 도련님, 어머님 아버님 말 들으세요. 다들 진짜 왜 그래요? 내가 좋아하고 사랑하는 사람인데 좀 예쁘게 봐주면 안 되는 거예요? 다들 너무해요. 자기야, 가자. 다음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남자친구 부모님을 뵈러 갈 때 반드시 지켜야 하는 게 있는 건 아니지만 예의라는 게 있잖아요. 들어오자마자 어찌나 향수를 많이 뿌렸는지 머리가 아파올 정도의 향이었어요. 거기다가 머리를 풀고 왔는데 고개를 움직일 때마다 머리카락에 밴 담배 냄새까지 올라와서 짧은 시간이었지만 함께했던 그 시간이 정말 곤욕스러웠습니다. 저는 냄새에 민감하거든요. 사실 남자든 여자든 담배 피는 거 상관없죠. 자신의 기호니까요. 그런데 문제는 마치 자신은 술, 담배는 하나도 모른다는 양 순진한 척 앉아있는데 기가 차더라고요. 어머니는 물론 아버지까지 싫어하는데 다 이유가 있어. 어디든 마찬가지겠지만 그 사람이 그 사람의 소문이 빠르잖아. 저 비서는 전 회사에서 무리를 일으켜서 잘렸어. 그래? 무슨 죄를 지었는데? 전 회사에서는 이사실 비서였는데 그 이사랑 바람이 났었거든. 이사도 유부남이었고 이 비서도 유부녀였는데 눈이 맞아버린 거지. 이사실에선 쉬쉬했지만 발 없는 말이 천리 간다고 그게 소문이 안 날 리가 있나. 결국 전 남편하고는 좋지 않게 이혼했다고 하더라고. 좋을 리가 없지. 아내라는 사람이 남편을 두고 그런 짓을 했는데 소송을 하니 많이 시끄러웠는데 그래도 어떻게 잘 정리는 한 것 같더라. 맙소사, 이 얘기를 어머님 아버님도 다 아셔? 아버지는 다 아시고 어머님은 모르셔. 그런데 오늘 와서 하는 꼴을 보니 자신의 과거를 우리가 모르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나 봐. 어떻게 그걸 모를 거라고 생각하지? 말도 안 돼. 아니, 도련님이야말로 이걸 다 알고 있을 거 아니야. 종현이는 일만 잘하면 된다는 주의여서 일단 채용을 한 것 같아. 그런데 무슨 일이 있었는지 두 사람이 저렇게 눈이 맞아버렸네. 어머니까지 이 사실 아시면 어머니 진짜 쓰러지실 수도 있어. 어머니가 종현이를 어떻게 키웠는데. 당신도 벌써 이렇게 흥분해서 안 된다고 하는데 부모님 마음은 오죽하시겠어? 거기다 저렇게 부모님이 안 된다고 하는데도 고집 부리면서 하겠다고 하는 것도 처음이라 나도 당황스럽다. 어머님 아버님한테 자신의 과거가 어쨌다는 걸 제대로 말하지도 않고 속이고 결혼하겠다고 찾아온 거면 이거 완전히 사기 결혼 아니야? 아니 보니까 담배도 엄청 피는 골초 같던데. 그런데 안 그런 척 앉아있잖아. 술도 못해 담배도 안 핀데. 무슨 일실만 먹고 사는 사람인가? 우리를 우습게 봐서 그렇게 눈에 뻔히 보이는 거짓말을 하는 건가? 진짜 가만 안 둔다 내가. 종현이도 생각이 있겠지. 부모님이 저렇게 완강하게 나오면 종현이도 생각을 다시 할 거야. 우리는 일단 지켜보자. 아무래도 수상해. 도련님뿐만 아니라 우리 가족 전체를 얕잡아보는 것 같다고. 어디서 순진한 척이야 진짜. 그렇게 대치 아닌 대치 상황이 지속되고 있던 어느 날 시동생이 폭탄을 들고 비서와 함께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이 사람 임신했어요. 빨리 시골려야 해요. 뭐? 맙소사. 이것이 정말. 도련님, 지금 거짓말 하시는 거죠? 저 이런 걸로 거짓말하는 사람 아닌 거 형수님이 잘 아시잖아요.
저는 그만 할 말을 잃고 말았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그냥 저는 이 사람이 너무 좋아서요. 아이도 생겼는데 저희 이제 그만 허락해 주시면 안 될까요? 네? 어디서 수작질이야? 이거 봐봐요. 이거 우리 아기 초음파 사진이야. 아직 이렇게 콩알만 하지만 점점 커져서 사람이 돼서 태어날 거라고요. 엄마, 아버지, 이제 곧 할머니, 할아버지 될 예정이에요. 아직 초기라 조심해야 할 게 많으니까 안정기 되면 바로 시골리고 싶어요. 배 나오면 드레스 입기도 힘들잖아요. 아니야, 나 괜찮아요. 내가 안 괜찮아. 한 번뿐인 결혼식인데 제대로 올려야지. 순간 처음 해보는 결혼식도 아닌데 설레고 뭐 할 게 있겠어요? 라고 따지려는 걸 남편이 말려서 참았습니다. 종현이 너는 사춘기 때도 하지 않았던 반항을 이제 와서 하는 거니? 그래? 어떻게 이렇게 엄마 마음을 몰라줄 수가 있어? 어떻게? 일단 알겠으니까 너는 돌아가라. 우리 가족끼리 할 얘기가 있으니까. 네, 다음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이 사람도 이제 우리 가족인데 못 들을 말이 어딨어요. 너 눈치 안 챙길래? 맞아요, 당신. 그러지 말아요. 나는 괜찮으니까 집으로 먼저 돌아가 있을게요. 전화 줘요? 그렇게 그 요망한 비서가 돌아가고 가족들 사이엔 깊은 침묵이 깔렸습니다. 그 침묵을 깬 건 시어머니였습니다. 내가 이렇게 집에서 살림만 하는 사람이지만 나도 눈이 있고 귀가 있어. 너 저애 이미 이혼한 경력이 있는 거 알고 있니? 어쩜 저렇게 뻔뻔하게 처음 결혼하는 사람인 것 마냥 우리 앞에서 행동을 하니? 우리를 얼마나 우습게 봤으면 저렇게 우리를 속여! 어떻게 그걸 얘기해요? 그리고 저 사람이 속이긴 뭘 속였어요? 아유, 네 마음대로 해라. 알아서 다 해. 나는 이제 모르겠다. 도련님, 왜 그러세요? 저는 저 사람이 한 번을 결혼했든 두 번을 결혼했든 상관없어요. 제 마음이 중요하다고요. 제가 좋아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면 좀 예쁘게 봐주시면 안 될까요? 네? 모두들 좀 한 번만 더 생각해 주세요. 네? 비서의 배는 불러오고 어쩔 수 없이 결혼을 허락한 시부모님은 억지로 입꼬리를 올려 웃으며 결혼식 당일날 손님들과 인사했습니다. 아니, 둘째 며느리가 결혼도 전에 혼수를 준비했다며? 아주 좋겠어. 첫째 너희도 힘써야지. 결혼한 지가 벌써 몇 년째니? 그러게요. 삼신할머니가 바쁘셔서 저희 집까지는 아직 찾아오지 않으셨어요. 그렇게 마음에 썩 내키지 않는 식을 올리고 그냥저냥 평안한 날들이 계속 지나갔습니다. 비서에서 동서가 된 그 사람은 예쁜 딸을 낳았고 저와 남편은 큰엄마와 큰아빠가, 시부모님은 할머니, 할아버지가 됐습니다. 아이가 무슨 잘못이 있나요? 죄 없는 아이는 사랑을 듬뿍 받으며 자라야죠. 조카가 두 돌이 되기 전 갑자기 시아버지께서 돌아가셨습니다. 주무시다가 너무나 평온하게 돌아가셔서 시아버지와 제대로 된 인사도 나누지 못한 채 그렇게 돌아가셨습니다. 이런 법이 어딨어. 작별 인사할 시간은 줘야지. 이렇게 말도 없이 가는 법이 어딨어. 아버지, 눈 좀 떠봐요. 막내 아들이랑 손녀딸 보고 싶지도 않으셨어요? 네? 나 아직 아버지한테 드릴 말씀도 많고 부탁드릴 것도 있고 꼭 하고 싶은 말도 있었는데 이렇게 갑자기 가버리시면 저는 어떻게 살라고요? 네? 경연아, 형, 난 너무 마음이 아파. 진짜 나 벌써 아버지 보고 싶어. 말 조금만 더 잘 들을걸. 아버지가 하시는 말씀 귀담아 들을걸. 나 너무 후회돼. 나 이제 어떡하지? 응? 형. 떠나가신 시아버지는 말씀이 없으시죠.
이젠 저희가 아무리 말을 하고 질문을 해도 돌아오는 답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남겨진 사람들의 슬픔을 보는 것도 너무 힘들고 슬펐습니다. 그런데 대체 동서는 어디 간 거야? 남편은 아버지를 잃어서 저렇게 슬픔에 빠졌는데 조문객들을 맞이해야 하는 동서는 코빼기도 보이지 않는 겁니다. 어머, 저 사람 이 집 둘째 며느리 아니야? 어머, 아유, 맞네. 그런데 저 차림이 뭐야? 아유, 제정신인가? 사람들의 수군거림에 밖을 쳐다보니 맙소사 새빨갛게 화장을 하고 동서가 나타난 겁니다. 저는 동서를 얼른 구석방으로 데려가 다그치기 시작했습니다. 동서, 미쳤어? 차림이 이게 뭐야? 형님, 아버님이 돌아가셨다고 해서 무조건 울어야 할 필요는 없잖아요. 누가 울라고 했어? 때에 맞는 차림을 하고 있어야지. 화장이 이게 뭐야? 사람들이 다 미친 거 아니냐고 수근거리잖아. 당장 지워! 형님, 저는 그럴 수 없어요. 아버님 조문객도 많지만 남편 회사 사람들도 많이 올 텐데 제가 화장되는 핏기 없는 얼굴로 어떻게 있어요? 이 사람 아내이면서 또 저는 남편 회사 얼굴인걸요? 동서가 무슨 대표 모델이라도 돼? 모델은 연예인이 대표를 하고 있는데 동서가 무슨 대표야, 대표는. 당장 화장 지워. 어머님 얼굴에 먹칠하고 싶지 않으면. 장소와 때에 맞게 제대로 처신해야 할 거 아니야. 이런 것도 안 배웠어? 화장 안 지우고 뭐해? 저는 동서의 저런 뻔뻔스러움에 정말 기절하는 줄 알았습니다. 대체 자신의 시아버지가 돌아가신 장례식장에서 저게 대체 무슨 무리한 행동이냐고요. 장례식장에 누가 얼굴 보러 옵니까? 아니, 화장 지우랬더니 또 어디 갔어? 장례식장 여기저기를 돌아다니는데 저기서 천천히 걸어 나오는 동서를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모르는 사람이 함께 들어오더군요. 어디 갔었어? 자꾸 자리 비울 거야? 아, 이분이 어딘지 모르겠다고 하셔서 모시고 오느라요. 누구신데? 저는 종현 대표님 회사에서 일하는 사원입니다. 얼른 들어가 보세요. 동서는 이리 따라오고. 그렇게 시아버지 장례식을 치르고 산 사람들은 다시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그렇게 하루하루를 보냈습니다. 어떻게든 살게 되더군요. 그 사이에 서방님네 딸은 정말 많이 컸어요. 남의 집 아기는 빨리 큰다더니 그 말을 실감하면서 자랐습니다. 큰엄마, 수진이 이거 주세요. 아이고, 우리 수진이 귤이 먹고 싶어요? 네, 귤이 먹고 싶어요. 그러면 하세요. 입으로 귤 들어갑니다. 슝! 아이의 깨르르 웃음소리만 들어도 마음속에 쌓여있던 스트레스가 모두 날아가는 기분이었습니다. 서방님, 요즘 동서는 많이 바쁜가 봐요? 네. 후배 비서가 2명이나 들어와서 교육하느라 정신이 없어요. 바쁘면 좋죠 뭐. 그러면 이제 사장 비서실에 동서 말고도 비서가 2명이나 더 있는 거예요? 그런 셈이죠. 이 사람이 이제 일 그만하고 집에서 수진이 보면서 좀 쉬고 싶다고 해서요. 아무래도 이 사람처럼 경력자면 상관이 없는데 다들 좋은데 경력이 짧은 게 아쉬워서 그냥 2사람 전부 채용했어요. 그렇게 귤이 좋다고 웃던 수진이가 중학생이 되고 조용하기만 하던 집안에 일이 터졌습니다. 서방님한테 무슨 일이 생긴 건데? 동서, 천천히 말해봐. 이 사람이 숨을 안 쉬어요.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조카 수진이는 친구들을 만나러 나간 일요일 오전. 서방님이 숨을 쉬지 않는다는 급박한 전화 한 통. 일단 119에 빨리 신고부터 해. 나도 병원으로 갈게. 무슨 일이야? 조견이가 숨을 못 쉰다고? 모르겠어. 병원으로 옮기면 다시 연락한대. 일단 우리도 빨리 준비하고 나가자. 어머님한테는 일단 말하지 말고.
그래야지. 어머니 소식 듣고 쓰러지실 수도 있어. 그렇게 저와 남편이 도착했을 때 서방님은 이미 숨을 거둔 뒤였습니다. 동서, 대체 어떻게 된 일이야? 서방님은? 형님, 저 이제 어떻게 살아요? 네? 이 사람 없으면 저도 못 살아요. 저 정말 어떡하냐고요? 일단 진정이 되지 않겠지만 진정하고 천천히 얘기해봐.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예요? 경찰들은 뭐고요? 사고 난 거예요? 수진이는 친구 집에서 자고 온다고 하고 오랜만에 남편이랑 좋은 시간 보내고 싶어서 호텔을 예약했어요. 호텔에서 신혼처럼 분위기도 내고 그렇게 즐겁게 시간 보내고 자고 일어났는데 이 사람이 아무리 깨워도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너무 놀라서 숨쉬나 확인해보니 숨도 쉬지 않고 몸도 차갑게 식어 있었어요. 대체 왜 이렇게 됐는지 저도 모르겠어요. 저 너무 무서워요, 형님. 저 이제 어떡해요? 이렇게 허무하게 이 사람을 보낼 수 없어요. 저 정말 살 수가 없다고요. 일단 영안실로 옮기겠습니다. 그리고 장례식장 내려가셔서 어떤 곳에 사실지 이것저것 정하셔야 하는데 어떤 분이 상 주시죠? 세상은 참 냉정합니다. 병원과 장례식장 관계자들은 저희가 슬퍼할 시간을 주지 않았어요. 이것저것 결정해야 할 것도 많고 너무 힘들어하는 수진이와 동서 대신 저와 남편이 조문객들을 맞이했습니다. 그런데 어디서 많이 본 사람이 장례식장으로 들어오는 겁니다. 대표님! 저렇게 대성통곡을 하면서 말이죠. 대표님, 어떻게 대표님이 이렇게 영정사진 속에 있을 수가 있는 겁니까? 저는 믿을 수가 없습니다. 저희를 이끌어 주신다고 했잖아요. 우리 회사를 세계 최고의 회사로 함께 만들어가기로 했지 않습니까? 너무 시끄러워서 조금은 조용히 해달라고 말해야 할까 고민하는데 그 직원을 보자마자 동서가 갑자기 오해를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저와 남편은 너무 요상한 분위기에 당황해서 말리지도 못하고 그저 두 사람이 하는 양을 쳐다만 보고 있었습니다. 조문객들도 이쪽을 힐끔 쳐다보는 게 느껴졌습니다. 거기다 동서까지 엉엉 울어버리니 남편과 시어머니와 저는 그저 두 사람이 진정하기를 기다리고 있는데 조카 수진이가 조용히 저희 옆으로 다가왔습니다. 큰엄마, 저거 다 쇼예요, 쇼. 두 사람 지금 사람들 앞에서 쇼하는 거라고요. 뭐? 수진아, 그게 무슨 소리야? 쇼라니? 지금 네 엄마가 쇼를 하고 있다는 소리니? 대체 조카가 하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저렇게 울고 있는 게 다 쇼라는 말일까요? 혼란스러움에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할지 모르겠는데 이상한 분위기를 감지했는지 동서가 울음을 그치고 저희가 서 있는 쪽을 쳐다봤습니다. 아, 이분이 유달리 남편과 일도 많이 하고 친한 직원이었던지라 죄송합니다. 아니야, 슬프면 울어야지. 이쪽으로 와서 육개장 드시고 가세요. 그렇게 3일장을 치르고 정리할 게 많다며 조카를 저와 시어머니에게 맡기고 간 틈을 타 저와 시어머니는 조카에게 그때 했던 말이 대체 무슨 말이냐고 묻기 시작했습니다. 수진아, 너 뭐 알고 있는 거 있니? 우리 도움이 필요한 거야? 아빠가 돌아가셨던 날 엄마랑 아빠는 같이 있지 않았어요. 엄마 혼자 약속 있다고 오늘 들어오지 못한다고 말하고 나갔단 말이에요. 그리고 다음날 아빠가 뭘 알게 됐는지 아침부터 집을 나가시더니 그렇게 돌아가시고 말았어요. 그러면 네 엄마는 대체 누굴 만나서 집에도 돌아오지 않는 거니? 엄마는 대학 동창들하고 오랜만에 호캉스를 한다고 말했지만 엄마는 대학도 나오지 않았어요. 그날 엄마가 호텔에서 만난 사람은 그 아저씨예요. 그 엉엉 울었던 그 사람 말이지? 네. 수상한 게 많았던 동서의 행적.
그리고 조카 수진이의 말. 저는 의뢰를 해 동서가 대체 뭘 하고 다니는지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 정말 기절할 것 같은 소식을 듣게 됐습니다. 어머님, 이것 좀 보세요. 아유, 이게 다 무슨 사진이니? 어머, 정말 둘이 계속 만나고 다니는 거니? 네, 그뿐만이 아니에요. 이것 빨리 경찰에 신고해야 합니다, 어머님. 저는 남편에게도 이 사실을 알리고 동서와 조카에게 토요일 오후에 무조건 시댁으로 들어오라고 말을 했습니다. 무슨 약속이 있든 취소하고 시댁으로 오라고 말이죠. 큰엄마, 우리 수진이 왔어? 무슨 일이세요? 뭔 일 있어요? 있지. 너 때문에 아주 큰일이 생겼지. 저는 동서가 자리에 앉자마자 동서 머리 위로 동서의 사진을 뿌렸습니다. 이게 뭐예요? 지금 저 뒷조사하시는 거세요? 이게 뭘 잘했다고 큰 소리야? 야, 너는 네 인생에서 진실이 뭐니? 대학도 안 나와. 우리한테 한번 결혼한 적 있다고 속이고 뻔뻔하게 처음 결혼하는 것처럼 속여. 너 심지어 대학생 애도 있다며? 이 정도면 사기 결혼 아니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수진이 앞에서 말 조심하세요. 엄마, 나도 다 알고 있어. 엄마 밤마다 어떤 아저씨가 아니지? 그때 아빠 장례식장에서 괜히 오버하면서 크게 울었던 그 아저씨랑 그렇고 그런 사이인 거. 정말 우리가 모를 거라고 생각해? 엄마는 왜 사람이 조심성이 없어? 아니지. 애초에 그런 짓이 잘못된 일이라고 조금이라도 생각했던 사람이었다면 엄마는 이런 짓 하고 다니지도 않았겠지. 내 친구들이 엄마 다 봤어. 저 옆 동네 호텔에서 어떤 아저씨랑 호텔에서 나오는 거 봤는데 네 아빠 얼굴이 아니었다고. 내가 얼마나 창피했는 줄 알아? 대체 엄마라는 사람은 무슨 생각으로 사는 거야? 그렇게 다른 남자 만나고 다닐 거면 애초에 우리 아빠하고 왜 결혼했어? 그런 거 아니야, 수진아. 그냥 일 때문에 만난 사람이라고. 왜 너 정작 엄마 말은 믿지도 못하는 거니? 내가 엄마 말을 왜 믿어야 하는데? 그리고 어떤 사람이 직원과 일이 있다고 밤늦게 호텔을 들어가? 너 우리 종현이 회사 오기 전에 다녔던 전 회사에서도 유부남 직원이랑 바람나서 잘렸었다며? 말이 이렇게 빠르다. 정말 우리가 그런 거 하나도 모르고 결혼 허락해줬다고 생각하는 건 아니겠지? 너는 수진이 아니었으면 우리 집안에 발도 못 붙였다. 알아? 종현이가 알아서 일을 잘하니까 알아서 직원들 잘 채용하겠지. 지금까지 잘해왔으니까 앞으로도 잘하겠지 하고 믿었었는데 너만큼은 절대로 허락해줘서는 안 됐었다. 절대로. 사실 이것만 가지고 이렇게 동서를 부른 건 아니었습니다. 자, 그럼 동서, 이제 정말 중요한 얘기를 해볼까? 서방님, 어떻게 돌아가셨는지 자세하게 설명해 줄 수 있겠어? 어디 호텔을 갔고 몇 시에 체크인을 해서 뭘 했는지 말이야. 아니, 그때 다 말씀드렸잖아요. 이 사람 아직 49제도 지나지 않았어요. 아직도 가슴이 미어진다고요. 그런데 그때 일을 왜 또 물어보시는 건데요? 엄마, 진짜 슬픈 거 맞아? 슬픈 게 아니라 두려운 거 아니야? 엄마와 그 엄마의 내연남의 비밀이 밝혀질까봐 무서운 거 아니냐고. 너 엄마한테 그게 무슨 말버릇이야? 엄마가 너 그렇게 가르쳤니? 나는 엄마한테 배울 게 하나도 없어. 엄마가 큰엄마처럼 좋은 대학을 나오기로 했어. 큰엄마랑 큰아빠처럼 부부가 서로를 사랑하기로 했어? 엄마, 정신 차려. 아직도 모르겠어? 이 사진을 봐봐. 이 정도 정보력인데 우리가 아빠 돌아가셨던 날 무슨 일이 있었는지 정말 몰라서 물어보는 것 같냐고. 그건 정말 우연한 사고였다고요. 수진아, 정말 사고였어. 진짜야, 진짜예요, 어머님. 저도 이 사람 이렇게 갑자기 하늘나라로 간 거
너무 마음이 아프고 슬퍼요. 이제 수진이랑 어떻게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할지 너무 막막하다고요. 제발 저희 좀 가엾게 여겨주세요. 제 동생의 정확한 사인은 질식사입니다. 자다가 갑자기 숨이 멈춘 게 아니라고요. 그리고 이미 호텔 CCTV도 다 확인한 상황입니다. 아시죠? 우리나라 CCTV 기술 세계 최고인 거요. 재수 씨는 토요일 오후 3시 15분쯤 호텔 체크인을 했습니다. 제 동생 종현이와 함께가 아니라 혼자서요. 그리고 1시간 뒤 그 인간이 그 인간은 재수 씨 내연남 말하는 겁니다. 그 인간이 당당하게 호텔로 들어가더군요. 그것도 이미 재수 씨가 들어간 방으로요. 그리고 꼼짝도 안 하고 방에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아주 엄청나게 즐거운 시간을 보냈나 봐요. 그리고 다음날 아침 8시 48분 내 동생이 호텔로 들어갑니다. 전날 동생이 호텔에 들어간 흔적은 전혀 없어요. 그리고 동생 아파트 CCTV도 동생이 아침 일찍 집을 나서는 게 전부 찍혔고요. 그렇게 호텔로 들어간 서방님은 다시 두 발로 호텔을 나오지 못했지. 그렇게 서방님이 동서가 있는 호텔방에 들어가고 약 1시간 뒤에 그 내연남이 옷도 제대로 못 입고 호텔방을 뛰쳐나왔고 동서가 나한테 서방님이 숨을 쉬지 않는다고 전화한 시간과 비슷해. 자, 이제 설명해봐, 동서. 왜 서방님이 돌아가신 건지 제대로 설명하라고. 그래요. 저랑 제 애인 짓이에요. 이제 드디어 네 본색을 드러내는구나. 좋은 시간 보내고 있는데 눈치도 없이 나타나잖아. 그리고 그깟 4억 정도는 남편이 아내한테 해줄 수 있는 돈 아니에요? 돈도 많은 사람이 끝까지 그렇게 큰 돈을 줄 수 없다고 하잖아요. 하지만 계획적으로 한 건 아니에요. 호텔 방 안에서 몸싸움이 있었고 어쩌다 보니 그랬어요. 수진아, 미안하다. 네 아버지를 그렇게 만들어서. 하지만 진짜로 고의가 아니었다고요. 저도 얼마나 놀랐는 줄 아세요? 당연히 놀랐겠지. 그 짧은 시간에 내연남이랑 이 상황을 어떻게 정리할지 입맞추고 경찰이 알 수 없도록 알리바이를 만들고. 그런데 우리나라 경찰들이 그렇게 멍청한 사람들인 줄 알아? 동서? 동서랑 그 사람의 어설픈 거짓말을 그냥 그렇구나, 알겠습니다 하고 넘어갈 줄 알았냐고. 서방님 목에 희미하게 남아있던 멍자국. 그런 건 하나도 몰랐지? 멍자국? 동서는 이미 뒤가 구린 게 너무 많았어. 그걸 경찰이 몰랐을 것 같냐고. 그리고 서방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이미 경찰에 횡령 관련해서 조사를 맡긴 상황이었고 가장 유력한 용의자가 동서였어. 그런데 갑자기 서방님이 세상을 떠나셨대. 우리 서방님은 얼마나 억울하셨겠어. 억울해서 눈이 감기셨겠냐고. 이 살인자야. 내 아들 살려내. 다시 살려내라고. 너는 내가 지옥 끝까지 쫓아가서 가만두지 않을 거다. 사는 게 지옥이라는 걸 알게 해줄 거야. 죽고 싶어도 내가 죽지 못하게 할 거야. 너는 아파도 괴로워도 정말 죽을 것 같아도 내가 허락하지 않는 한 절대 죽을 수 없어. 아니야. 그런 거 아니야. 저는 잘못한 거 없어요. 다 그 사람이 꾸민 짓이라고요. 이건 다 거짓말이야. 당신들이 뭘 알고 지금 이런 식으로 나를 몰아가는 거야? 당신들 잘 생각해. 이제 이 회사는 내 거라고. 나는 종현 씨의 당당한 아내 자격으로 이 회사를 물려받을 자격이 있다고. 그런데 이런 나를 당신들이 이길 수 있을 것 같아? 상속이 그렇게 쉬운 줄 아세요? 그리고 그걸 우리가 가만둘 것 같아요? 돈 얘기는 정확하게 몰랐는데 방금 재수씨가 재수씨 입으로 다 불었잖아요. 그깟 4억 좀 주면 안 되냐고. 그깟 4억 때문에 재수씨랑 재수씨가 사랑해서 미칠 것 같은 사람은 이제 많은 사람과 같은
푸른 옷을 입고 감시를 받으며 살게 생겼어요. 재수 씨는 이미 많은 부정을 저지른 사람이었지만 우리가 참은 건 오직 종현이 때문이에요. 종현이가 아니면 재수 씨는 우리에게 아무 의미 없는 사람이에요. 길 가다가 마주쳐도 쳐다도 안 볼 상이라고. 동서에겐 이젠 평생 이 일이 꼬리표처럼 따라다닐 거야. 동서 같은 사람은 쉽게 정신도 차리지 않고 자신이 뭘 잘못했는지 반성도 하지 않더라? 그런데 있잖아, 동서. 그러지 않는 게 좋을 거야. 동서가 항소하는 순간 아까 어머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지옥문이 열릴 거야. 동서가 머리가 나빠서 기억을 못하는 것 같은데 동서의 아주버님은 대형 로펌을 이끌고 있는 변호사야. 이길 수 있으면 어디 덤벼봐. 끝까지 싸워줄 테니까. 동서는 저를 한번 남편을 한번 쳐다보더니 그제서야 정신이 들었는지 갑자기 무릎을 꿇고 싹싹 빌기 시작했습니다. 한 번만 봐주세요. 정말 잘못했습니다. 정말 계획적으로 그런 게 아니었어요. 진짜입니다. 저는 말렸는데 그 사람이 한 짓이에요. 저는 정말 말렸다고요. 제가 그런 게 아닌 거 아시잖아요. 저 정말 종현 씨 사랑했어요. 정말 사랑했고 지금도 사랑하고 있고 앞으로도 사랑할 거예요. 저에게 종현 씨는 제 마지막 사랑이에요. 어디 지금 했던 말 판사님 앞에서도 똑같이 해봐라. 판사님이 아이고 딱해라 하면서 봐주실지 어디 두고 보자고. 증거뿐만 아니라 증인도 넘쳐났습니다. 대체 평소에 어떻게 행실을 하고 살았는지 아주 여실히 보여줬습니다. 여주가 항상 한 말이 있었습니다. 이번에도 호구를 제대로 잡았다고 말이죠. 그리고 두 번째 결혼은 절대 실패하지 않겠다고, 자신의 연기가 제대로 먹히고 있다고 말하고 다녔어요. 자기도 드디어 사모님 소리 들을 수 있다며 남편 될 사람이 빨리 이 세상을 떠났으면 좋겠다는 말까지 친구들 앞에서 아무렇지도 않게 했습니다. 그러다 결혼 후 만났을 땐 생각만큼 움직이지 않는다며 욕을 했고, 어떻게 하면 자신이 상속받을 수 있는지 그 궁리만 하고 있었습니다. 친구들에게 조언도 구했고요. 저희는 너 그러다 진짜 큰일 난다고 허튼 생각하지 말고 잘 살려고 했었는데 결국 이런 일이 벌어졌네요. 저는 여주 친구이면서 보험 설계사 일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여주가 남편 사망보험을 여러 개 들었어요. 남편이 세상을 떠나면 자신은 능력이 없어서 회사를 운영할 수 없는데 그러면 대체 뭘 먹고 살아야 하냐고요. 보험금이라도 많이 나와야 딸이랑 잘 먹고 잘 살 수 있지 않겠냐고 하면서 무조건 사망보험금이 많이 나오는 보험을 들었습니다. 저는 이런 일이 생길 줄 모르고 제 실적에 눈이 멀어서 보험을 들게 해줬습니다. 파면 팔수록 괴담이었습니다. 이렇게 철저하게 준비해놓고 뭐? 우발적 사고? 근데 씨는 야망이 컸어요. 항상 이런 회사 하나 만드는데 돈이 얼마나 들까? 본인 정도면 회장님 자리 차지할 수 있을 것 같지 않냐는 말을 하고 다녔고, 저는 회사 비상계단에서 두 사람이 스킨십 하는 것도 본 적이 있습니다. 저도 알 정도인데 회장님이 몰랐겠냐고요. 여주 씨는 회장님 비서이면서도 실수가 많아서 잘릴 뻔한 적이 정말 많았어요. 회장님과 결혼 전에도 결혼 후에도 말이죠. 회장님이 점잖은 분이시니까 큰 소리가 안 났지. 다른 회사였으면 여주 씨는 진작 회사에서 일을 그만해야 했을 겁니다. 그렇게 혼나고 나오면 꼭 1시간 이상 어디론가 사라졌다가 나타났는데 그때마다 근대 씨를 만나고 왔습니다. 저렇게 요란하게 바람을 피면서도 자신이 뭘 잘못했는지도 모르고 뻔뻔하게 회장님과 함께 출근하고 퇴근하는 정신력이 대단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회계팀 사람들과 친하게 지냈어요. 회사의 돈 흐름에 정말 관심이 많았는데 회계팀과 재무부에서 대체 왜 이렇게 자주 찾아오냐고 할 때마다 회장 부인인데 당연한 거 아니냐는 말로 회사를 들쑤시고 다녔습니다. 몇몇 사원들은 회장님이 제발 이혼하기를 비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저도 그 사람 중 한 명이었습니다.
누가 봐도 회장님이 너무 아깝잖아요. 정말 주옥 같은 증언들이 이어졌고 두 사람의 죄는 점점 높아져만 갔습니다. 동서는 당연한 얘기지만 서방님의 그 어떤 재산 중 단 하나도 상속받을 수 없었습니다.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서방님에게 죄를 저질렀고 그리고 너무나 증거들이 많았잖아요. 그리고 회사는 전문 경영인이 운영하되 최대 주주는 수진이가 됐습니다. 이거야말로 당연한 얘기죠. 부모가 돌아갔으면 자식이 물려받는 것. 대신 수진이가 아직 중학생인 점을 고려해 저와 남편이 후견인으로 지켜주기로 했습니다. 일은 마무리됐지만 여전히 마음 한구석은 편치 않았습니다. 서방님의 억울함이 풀렸을까요? 한순간에 아들과 형제를 잃은 시어머니와 남편의 상처는 대체 누가 치료해준답니까? 가족을 핥히고 간 상은은 꽤 오랜 시간 동안 가족들을 괴롭혔습니다. 시어머니는 한 달을 넘게 알아놓으셨고 재판을 마무리한 날 남편은 밤새도록 서방님을 찾으며 펑펑 울었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그저 사람들을 위로하는 일, 그거밖에 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순식간에 부모를 잃은 조카 수진이는 당분간 학교에 가지 않고 체험학습을 하며 지냈습니다. 소문은 빠르잖아요. 학교 친구들이 동서가 서방님이 아닌 다른 남자와 호텔과 모텔을 들락거리는 걸 이미 다 본 상황인데 아무리 수진이 앞에서 모르는 척해도 알만한 사람은 다 알고 친구의 부모들까지 이번 일을 가지고 쑥덕거리고 있을 확률이 100%잖아요. 이 소란스러움이 조금 잔잔해질 때까지 우리 가족은 그저 시간이 흘러가는 대로 아무것도 하지 않으며 상처를 치유했습니다. 서방님, 저희 왔어요. 그리고 벌써 기일이 됐습니다. 편하게 쉬고 있네? 재판 결과는 마음에 들었어? 정말 너를 위해 형은 최선을 다했다. 네 억울함이 풀릴 수만 있다면, 네가 하늘에서 마음 편하게 쉴 수만 있다면 정말 그 어떤 것도 다 할 수 있겠더라. 나는 그런 심정으로 재판을 준비하고 재판에 임했어. 사실 결과가 전부 마음에 드는 건 아니야. 그래도 네 형수가 이 정도면 잘했다고 칭찬해주더라. 알지? 네 형수 완전히 네 팬이잖아. 내가 좋아하는 음식보다 네가 좋아하는 음식을 더 많이 했을 정도로 너를 좋아했는데 형수가 네 억울함을 풀어주기 위해 누구보다 열심히 뛰었어. 맞아. 나 지금 생색내는 거야. 그러니까 아주 나중에 우리 만나면 고맙다고 해라. 아니다. 그 전에 우리가 먼저 괜찮냐고 물어봐야지. 네 마음 괜찮냐고 꼭 먼저 물어본 다음에 생색낼게. 아이고, 막내야. 그곳은 편하니? 어떻게 엄마를 두고 먼저 갔어. 괜찮아. 이거 불효 아니다. 그저 거기에서도 몸 건강히 있어라. 네 아버지는 만났니? 너 아버지한테 혼나지는 않았고? 그 양반이 좀 꼬장꼬장해야지. 아버지가 잔소리해도 그냥 그러려니 해라. 다 널 사랑해서 하는 거니까. 엄마도 우리 막내 아들 많이 사랑한다. 아빠, 나 얼마 전 시험에서 전교 1등 했어. 큰엄마가 제일 기뻐하셨어. 아빠도 그곳에서 함께 기뻐하고 있지? 사실 얼굴은 엄마를 많이 닮은 것 같아서 요즘 심란해. 혹시 이 얼굴로 나도 엄마처럼 그렇게 사는 건 아닐까? 그런데 할머니랑 큰아빠랑 큰엄마가 절대 그럴 일 없을 거래. 얼굴만 엄마 닮았지 내 심성이나 공부 잘하는 건 전부 아빠 닮았대. 그런데 진짜 그런 것 같아. 나 아빠랑 식성도 똑같아서 큰엄마가 해주는 음식 전부 맛있게 먹고 있어. 아빠가 결혼 전에 분식을 그렇게 좋아했다며? 그런데 내가 지금 그래. 큰엄마가 해주는 떡볶이는 그 어떤 분식집에서 먹는 것보다 최고로 맛있어. 내 친구들도 큰엄마가 해주시는 음식들 엄청나게 좋아해. 그리고 나보고 너는 매일 이렇게 맛있는 음식 먹을 수 있는 거냐고 부러워했어. 아빠도 부럽지. 아빠도 거기서 우리 큰엄마가 해주시는 음식 먹고 싶지?
너는 매일 먹을 수 있다. 아빠, 나는 괜찮아. 사실 얼마 전까지 괜찮지 않았어. 아빠를 이렇게 어이없게 잃었다는 걸 이해할 수 없었어. 그런데 이젠 괜찮아. 사람에겐 누구나 정해진 시간이 있다는데 아쉽게도 아빠의 시간은 너무 짧았던 거야. 내가 아빠 딸로 조금만 일찍 태어났으면 좋았을걸. 그래도 아빠가 나 어렸을 때 동물원 데려간 거, 제주도 간 거, 미국 간 거 다 기억하고 있어. 평생 아빠를 다시 만날 때까지 그 기억 안고 살게. 고마워, 아빠. 사랑해. 문득 동서의 마음은 어떨까 궁금해졌습니다. 집안을 이렇게 풍비박산을 내놓고 그곳에서 잘 먹고 잘 자고 있을까요? 아주 조금이라도 죄책감을 느끼고 사죄하는 마음으로 매일을 보내고 있을까요? 저는 동서가 괴로웠으면 좋겠어요. 우리에게 소중한 가족을 이렇게 만들어버린 동서가 매일 괴롭고 힘들었으면 좋겠어요. 사람 미워하면 안 된다지만 지금 한 사람의 그런 언행 때문에 몇 명이 힘들어하는 겁니까? 이걸 좀 알아줬으면 좋겠어요. 세월은 참 무심히도 흘러가더군요. 조카 수진이는 대학생이 됐고 경영 수업을 시작했습니다. 서방님이 일군 회사를 더 멋지게 발전시키기 위해 아주 열심히 배우고 있습니다. 기특해 죽겠어요. 저와 남편 사이에 아이가 없어서 그런지 수진이가 어떨 땐 친딸 같고 그렇습니다. 시어머니께선 수진이도 좋지만 저와 남편 사이에 친자식이 있어야 하지 않겠냐고 하시는데 이미 저도 나이를 많이 먹었고 사실 결혼 전에 남편과 아이 낳는데 너무 열중하지 말자고 말하기도 했었거든요. 아이가 뭐가 중요합니까? 우리 두 사람이 행복하면 그만이죠. 수진이가 고등학교 졸업하는 날 성적 우수자로 상을 받는데 눈물이 많이 났습니다. 이 모습을 서방님이 보셨으면 정말 좋아하고 뿌듯해했을 텐데 얘기를 들어보니 서방님도 학생 시절 1등을 놓친 적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걸 수진이가 그대로 물려받았습니다. 수진이 역시 아마 회사를 잘 이끌어 나갈 수 있을 겁니다. 저는 믿어 의심치 않아요. 너무나 강력한 폭풍우가 지나갔지만 몇 년에 걸쳐 사고 수습을 하고 저희 가족은 이렇게 잘 살고 있습니다. 시어머니도 아직 정정하셔요. 더 오래오래 저희 곁에 계셨으면 좋겠어요.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그럼 안녕히 계세요.